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의 이혜림입니다. 중동발 위기가 굉장히 크게 고조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. 그런 가운데 3대 지수가 지난주에 거의 몇 개월 사이에 최악의 한 주를 나타냈습니다. 특히 이 다우 지수가 한 주 동안에만 9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2.3%의 약세, 지난해 3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고요. 나스닥과 S&P 500 지수 모두 다 3대 지수 약세입니다.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짙게 깔린 모습입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데요.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될 수 있을까? 참 우려감이 큽니다. 이 강달러 속에 원달러 환율이 과연 1,400원도 넘지 않을까 하는 이 우려감도 짙게 깔리고 있는데요. 저희 글로벌식스와 함께 뉴욕 시장과 더불어 금융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. 마켓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,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.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,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헤드라인 2개를 가지고 인사이트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뽑아봤습니다. 지난주에 좀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른다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. 어떤 의견이었는지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서 살펴보셨듯이 미국 증시가 연초 이후에 최악의 날을 지난주 금요일에 기록을 했죠. 그러면서 주간 성적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. 이런 가운데서도요,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증시가 더 오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클립을 좀 올리면서 코멘트를 전했는데요. 연초 랠리가 밸류에이션 확장에 기반을 했었다. 이 때문에 버블에 대한 경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포지셔닝 측면에서 아직까지 과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. 몇 가지 요인을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. 첫 번째로는요,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여전히 주식을 순매도하는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, 특히 최근 몇 주간에 거세게 주식을 매도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. 즉, 헤지 펀드들이 매수세로 주식 측면에서 도울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요, 자사주 매입이 올해 9,250억 달러나 예상이 되면서 어떤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,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의 또 이득,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, 지난 2023년 이후에 머니마켓 펀드에 무려 1.6조 달러가 유입이 됐음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켰습니다. 즉, 주식으로 들어갈 만한 단기 자금, 대기 자금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, 이 시즌적인 요소를 또 꼽고 있었습니다. 4월은 통상 이제 미국에서는 15일 날에 어떤 세금을 좀 납부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, 이 이후에 어떻게 본다면 증시도 상승 트렌드를 탈 수가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좀 매도를 했다가 이것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좀 살펴봐야 할까? 이렇게 아직까지도 낙관을 펼치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있는데요. 근데 당장은 어닝 시즌입니다. 과연 증시의 반전을 이끌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?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이미 이제 2024년 1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죠. 그런 상황에서 현재 시장의 불안감은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좀 거세게 다시 한번 좀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불발될 것이다. 그러면서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도 확장을 멈출 것이다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.
그런 가운데 시장과 관련한 IB들의 의견도 좀 혼재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낙관론을 이제 골드만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를 여전히 자신들은 숏 포지션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즉 금리 상승에 여전히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이제 랠리를 재개하는 것이 갈 길이 멀다라고 표현을 또 했습니다. 반면에 또 펀드 스트랩 같은 IB에서는 6월 이 금리 인하 설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즉각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좀 혼재적인 상황에서 어닝 시즌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? 어쩌면은 분위기 반전을 이끌 만한 요소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로 전체적인 또 S&P 500 기업들의 이번 실적 시즌 수치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익 성장이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3.4%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 분기 연속으로 성장세를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전분기에 1.5% 성장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이익 성장세가 전체적으로 가속화되겠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앞서서 골드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주주환원 정책을 저희가 역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1분기 간 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한 기업들의 건수가 무려 228건이었습니다. 글로벌 기준이었는데요.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가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에 최대를 또 기록을 했고요. 배당 확대 발표를 한 그런 건수도 2018년 이후에 최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에도 더욱더 많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세 번째로는요, 역시 AI 모멘텀을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에서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 4분기에도요, 이 M7 종목들이 이익 성장이 60% 이상이나 나타났었습니다. 그러면서 나머지 S&P 500 기업들의 이익 역성장을 좀 커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. 이번 1분기에도요, M7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40% 가깝게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시장 전반에 이제 이익 성장세를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단 오는 2024년 4분기 실적 시즌 정도 되면은요, 이 같은 차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이 M7의 이익 성장세를 넘어설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요런 또 예상되는 지형 변화도 미리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적으로 어닝 시즌 하이라이트는 현재 시각으로 4월 22일에서 5월 10일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분위기 반전을 과연 이끌 것이냐,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형 변화의 시그널까지 잘 챙기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요, 종목과 관련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홀로 상승 애플, 과연 반전이 나올까? 이 애플과 관련한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시장 전반에 좀 부진 속에서 애플이 돋보이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죠. 지난주에 4.1%나 상승을 하면서 나이키를 제치고 주간 기준으로 이 다우지수 측면에서 최고의 성적을 또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. 다우지수를 지난주에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. 주간 기준으로 2.4%나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3.6% 상승한 나이키와 애플 두 종목을 제외를 하고는요, 1% 이상 상승한 종목도 없었습니다. 즉 애플의 선전이 그만큼 주목할 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면요, 또 애플 측면에서는 작년 11월 이후에 다우 내에서 이렇게 돋보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.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체제라든지 아니면 규제 리스크, 또 전체적인 소비 둔화 등에 의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차원이었습니다.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또 긍정적인 애플에 대한 시각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어요. 애플의 고마진 가치를 간과하는 시장의 성향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체 칩을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가 아이폰이 나타난다면서 고마진을 지탱해 줄 것이다.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전한 점이 지난주에 애플의 선전을 이끌었던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애플과 관련한 얘기 어느 정도로 좀 더 파헤쳐 봐야 될까요? 반전의 기틀은 마련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. 그런 가운데 애플 역시도 실적은 어떨까 미리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최근 시장 부진 속에서도 이 애플의 주가는 그래도 좀 지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연초 이후에 워낙에 부진했던 요인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 더해서 반전을 기대하는 IB들의 의견이 다수 나온 점이 애플의 주가 반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는 5월 2일에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.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요. 통상적으로 애플의 실적 발표는 주가에 좀 호재작용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은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7분기 연속으로 실적 공개 이후의 주가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후에 3분기 연속으로는 하락 반응이 나타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좀 반전의 중요한 그런 갈목이다라고 길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예상치를 좀 집계를 해보면요. 컨센서스가 매출은 909억 달러 그리고 EPS는 1.5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치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이고요.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입니다. 석 달간의 EPS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이 21건, 상향 조정이 3건에 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일단은 실적이 기대치가 많이 낮은 상황, 즉 비트가 용이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느냐? 첫 번째로는요, 이 같은 낮아진 기대치를 얼마나 뛰어넘는지, 어닝 서프라이즈 그 정도가 중요해질 것 같고요. 여기에 더해서 또 AI에서 좀 뒤처졌다라는 인식이 애플의 부진한 주가 흐름을 좀 야기했던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지난번 어닝스 콜에서도 팀쿡 CEO가 AI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를 전하지가 않았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즉, AI와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관련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목표가도 210달러로 비교적 좀 높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AI를 접목한 온디바이스 아이폰이 결국은 교체 슈퍼사이클을 이끌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는 2025년 가을에 나올 아이폰 17이 첫 AI 아이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서 2026년도에 아이폰이 2억 4천만 대 정도 글로벌리 팔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아이폰은요, 이 연간 한 2억 대 정도씩 팔립니다. 2020년도에 어떻게 본다면은 2억 대 조금 넘는 그런 수치를 보였었고 21년대에는 2.3억 대 그리고 22년대에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었기 때문에 2.4억 대를 예상하는 것 충분히 또 슈퍼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수치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